100% TV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죠. 제 주변에서도 힘들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매매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공포의 시장인데, 투자의 격연 중에 공포의 매수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다른 기회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황하고요. 이 시황을 토대로 내일을 위한 종목까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후티도 이란전에 참전한다. 호르무즈 넘어서 홍해 봉쇄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다입니다. 그동안 참전을 좀 자제했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이죠.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했고요. 유가가 급등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실제로 1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이 홍해 봉쇄 리스크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꺼리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일단 이 홍해는요. 중동산 원유 가스를 유럽으로 이동하는 핵심 경로라고 볼 수 있고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무역로이기도 합니다. 홍해 원유 물동량이 하루 평균 약 1000만 배럴 정도 되고 이게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약 1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즉 호르무즈 해협하고 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홍해 봉쇄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유가는 월가에서 얘기한 대로 150달러 더 넘어서서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대규모 전면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뭐 미사일 정도 공격, 이 정도 수준에서 통제된 수준에서 전쟁이 이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그 충격은 지금 우려한 대로 뭐 홍해 봉쇄라든가 그 리스크가 크진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계속 말을 오락가락하죠. 계속 뭐 추가 파병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종전에 대한 대화는 또 열어두고 있다라고 해서 당근하고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좀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시장의 충격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은 추가 파병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규모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정 군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기지, 핵 관련 시설 이런 중요한 이 시설에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더 크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리스크가 당연히 너무 크죠. 첫 번째로 유가 폭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겨우 잠재웠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점화가 되고요. 지금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동결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요. 해서 여기서 더욱더 큰 폭으로 확전이 되기보다는 아마 지금 정도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건 지금 정도가 거의 절정기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압박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전략.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는 계속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대규모 전면전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 제한적인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죠.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파주 내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증시도 분명한 건 조정이 나오지만 그 하락하는 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금요일 날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죠. 어떻게 보면 W 반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60선을 잘 지지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그간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상승이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외인의 매도세가 줄을 좀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5,200선을 계속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을 위한 종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 원전주죠. 대표적인 원전주인데, 어, 금요일 날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 10% 정도의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는 보면, 다른 원전주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았죠. 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그리고 뭐, GS건설, 현대건설, 지금 대우건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원전주이기도 한데 재건과 관련된 건설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우건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지금 보면 17,26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눈여겨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돌입을 했어요. 돌입을 했는데 보면 3월 24일 날 보면 저점 구간을 15,500원 정도를 지키고 이 저점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있었냐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을까요? 매수를 못 하죠. 무섭기 때문에. 미국 이란에 대한 전면전 확산, 그리고 유가에 대한 공포, 미증시 조정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더 강했었는데 중요한 건 하락이 나오지 않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거 누가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 수급을 보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우건설이 현재 수급이 현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음, 개인은 매도를 이어갔고요.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금투, 그 다음에 연기금하고 3호까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수급에서 보실 때, 이 연기금에 보면은 계속 연속된 매수 보이시죠? 그리고 기관도 지금 2일 연속된 매수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연기금, 그 다음에 3호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매수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계속 사는 이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인하고 기관의 양매수도 너무 좋았고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까지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서 좀 수급성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봤고요. 장 막판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단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물론 월요일 날 미증시 급락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 날 만약에 고정되는 모습의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16,000원, 16,000원 초반대가 어찌 보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연기금 3호까지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재건, 원전까지 대우건설을
함께 섹터가 품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도 해지 개념으로 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셋 벤처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관련주이기도 하죠. 스페이스 X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뉴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보시면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부각이죠.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어, 이미 어느 정도 재료가 노출된 건 맞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이 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플러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미래에스페셜 조금 많이 아쉬웠던 건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저는 어, 좀 종가 베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종가 베팅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는 금요일 날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윗꼬리를 계속 신고가를 갱신 못하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 막판에 만약에 좀 주가가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으로 만약에 마감을 한다면 이 개별주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미래에셋벤처는 사실 이 증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많이 없는 게 스페이스 X라는 상장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이기보다는 개별 호재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이란이 뭐 주말간에 안 좋은 이슈가 터져도 그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조금 장 막판까지 버텨주는 모습을 계속 이루어졌다면 저는 종가 베팅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수급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수급도 보시면 네, 보시면 네, 3호 연기금, 투신, 보험하고 기간까지 제가 사실 기간의 이 연속 매수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보시면은 기간도 연속 매수성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연속적인 매수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도 너무나 좋았고요. 또 개인은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물론 외인이 매도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순매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정적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만약에 종가 막판 부근에 중단 라인에서 횡보하는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종가 베팅으로 원래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 좀 상황 자체가 너무 예상된 상황보다 너무 크게 올라가서 매수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벤처를 제가 놓치고 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아주아이비 투자죠. 아주아이비 또한 아시겠지만 음, 스페이스 X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아이비를 공략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수급.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건 수급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도 전혀 없죠. 제가 사실 외인보다 더 좋아하는 게 기관의 연속된 순매수성이다. 근데 기관의 연속된 순매수가 없습니다. 다 없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는데요. 어, 우리가 매수에 대한 점수를 따졌을 때 특정 조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초과해야 안전하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수급이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건 미래세 벤처가 만약에 어, 차주에 하락을 좀 많이 해서 다시 원래 가격인 3만 원대 부근까지 만약에 온다면 저는
매수의 포인트로 삼을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LNF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2차 전지 쪽으로 중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노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산의 속수 무책, K배터리 반전이다라고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주들이 실제로 그리고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 SDI도 보시게 되면 박스권 하단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대장주인 LNF를 종가로 매수할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장 초반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죠.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주말 동안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또 맺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굉장히 이거를 뭐 스페이스 X 미래세 벤처처럼 개별 호재로 가는 종목군이 아니라 전체 시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LNF 또한 지금 너무나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차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LNF 또한 좋은 매수의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눌림목이 이어지고 나서 계속 지켜줬던 자리가 있습니다. 14만 원 부근, 이 부근이 1차 매수에 우리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보면 LNF는 굉장히 좀 예쁜 모습을 차트가 그리고 있죠. 이미 정배열로 일봉상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에서 몇 개월입니까? 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가까운 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매집이 잘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박스권 상단에 전고 라인을 또 돌파했어요. 보시면 14만 9천 원 이 라인을 강력하게 또 돌파가 나왔고 밀리지 않고 또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또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 그다음에 금투, 보험,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재밌는 건 사모펀드의 연속 매수성인데요. 여러분 사모펀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집단이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매수를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연속된 매수가 이뤄졌다는 건 분명히 그 종목군이 품고 있는 호재라든가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에 대해서 이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연속된 매수를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LNF가 상승 폭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인하고 개인이 매도했죠. 근데 보시면 개인 매도는 사실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속된 매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인이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순매수한 수량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계속 매수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날에도 주가는 하방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해 줄 것이다. 수급이 방어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안심하고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월요일 날, 분명한 건 장 초반에 우리 증시가 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또 다른 기회라고 공포의 매수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건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LNF까지, 그리고 만약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만약에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마주IB 투자까지 어, 공개 좀 어느 정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어려워도 분명한 건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은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100%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